혹시 여러분 주변에 집을 지금 사려고 하는 분들 계신가요? 집값의 변동 추이는 좀 알고 싶지만 막상 집을 산다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기준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19,975명으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8,825명이었죠. 그런데 1월 달에는 3만 명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2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요, 2013년 15,000명이었는데요. 그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매수 현황을 직접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2030 세대 첫 번째 부동산 매수인 전년 대비 감소율 탑3입니다. 서울 지역은 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37,547명이 집을 샀고요. 22년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17,565명이 집을 샀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3,107명이 샀는데요. 22년 올해는 7,435명으로 역시 반토막이 났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대별로 볼까요? 19세 미만은 41명이 집을 샀습니다. 19세 미만이 집을 산다는 것은 부모님이 사준 집이겠죠. 그리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2,981명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7,863명이 집을 샀죠. 40세 이상 50세 미만은요, 4,757명이 샀습니다. 40세 미만이 더 많이 산 거죠.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60세 사이가 2,633명이 집을 샀습니다. 60세에서 70세 이상은 1,300명대 그리고 300명대 집을 산 거죠.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은 월세가 늘고요, 청약 시장은 침체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월세 거래량이 107만 2,370건입니다. 100만 건이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집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IMF 경고와도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IMF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계비 위기의 시대가 왔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1%에서 2%로 하향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2.2%를 예상했고요. 한국은행은 2.1%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물가를 때려잡는다고 고금리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죠. 세계 경제 앞에 닥친 위험 3가지 요인을 IMF에서는 꼽았는데요. 첫 번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난 상황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확산되고 있는 고물가의 위기, 이렇게 3가지를 세계 경제 앞에 닥친 위험 요인 3가지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IMF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상했습니다. 올해가 8.8%, 내년이 6.5%로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2년 합쳐서 15%가 넘는 그야말로 살인 물가에 전 세계가 시달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경제가 급성장했다고 하지만 한국도 이 폭풍 한가운데 서 있죠. IMF는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5%, 내년은 3.8%로 전망을 했는데 물론 세계의 수치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물가 잡으려고 올리고 있는 이 금리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년이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경고도 했습니다. 고물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둔화 그리고 실업 증가와 같은 우려 때문에 긴축의 고삐를 잘못 늦췄다가는 더 큰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거죠. 그러면서 취약층 선별 지원을 해야 하고요,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부실이 염려되고요. 집값 조정 위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여기서 금융회사의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값 조정이 온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집값 조정 옵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매매 건수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경고를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 표용호TV의 구독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구독해 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넘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표용호TV를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